인진쑥으로 만든 엿을 드셔보셨나요? 아니면 인진조총이라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강원도 그 국도를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인진쑥으로 만든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주인한테. 사장님, 인진쑥으로 만든 엿은 무슨 맛인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쓰다고? 왜 인진쑥이 쓸까요? 오늘은 인진쑥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몰라서 섞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억울하죠. 인진쑥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은 지난주에 방송한 사철쑥의 봄에 이제 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정품 인진쑥은 지금 보는 사철쑥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봄에 채취한 이 사철쑥, 즉 인진쑥을 뭐라고 했냐면 면인진, 부드럽기 때문에 면인진이라고 했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이 사철쑥을 인진쑥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품 인진쑥이 사철쑥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철쑥은 인진쑥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봄철에 채취한 인진쑥의 맛은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무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이나 떡을 해 먹을 때 활용하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여러분도 올 봄이 지나가기 전에 인진쑥 채취해 가지고 국거리 또는 떡 재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진쑥의 가을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진쑥을 가을에 채취해서도 약으로 쓰거든요. 봄에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가을에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을에 채취한 인진쑥의 이름을 인진호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채취한 것을 면인진, 가을에 채취한 것을 인진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자는 쑥 호자입니다. 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진쑥이라고 부르든 인진호라고 부르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한글을 한자로 표현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가을에 채취한 인진쑥의 맛은 어떨까요? 자, 봄에 채취한 인진쑥은 뭐 맛이 뭐 큰 특별한 게 없다고 했는데, 가을에 채취한 인진쑥의 맛은 약간 매운맛이 납니다. 쓰지 않아요. 아주 많이 쓰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운맛이 난다, 쓴맛이 강하지 않다. 방금 전에 인진쑥으로 만든 엿,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쓰다고 그랬죠?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품 인진쑥, 오리지널 인진쑥은 쓰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인진에 대한 오해를 풀다고 했는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약초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약초 이름은 바로 더위지기라는 식물입니다. 더위지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더위지기도 쑥의 일종이거든요. 자,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더위지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더위지기는 절벽 사이나 산의 절개면 이런 데서 자생을 하거든요. 사실 쑥 중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 사는 쑥이 이 더위지기입니다. 이 더위지기 학명이 아르테미시아 이와요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와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고요. 요목이라는 뜻이 쑥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위 틈에서 자라는 쑥이라는 뜻이 이 더위지기의 학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더위지기의 맛이 어떨까요? 매우 씁니다. 아주 씁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입에 넣고 얼마 안 있어서 뱉을 정도로 굉장히 쓴맛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알아채셨나요? 인진쑥으로 엿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식물은 정품 인진이 아니고 이 더위지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엿의 맛이 굉장히 쓴 거죠. 그런데 왜 이 더위지기를 인진쑥이라고 해서 엿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더위지기를 인진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인데요. 이 인진의 한자의 뜻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원인이라는 뜻이고 또는 유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진자는 여러분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하잖아요. 이 진자가 묵었다는 뜻입니다.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즉 인진이라는 말 자체가 묵은 줄기에서 새순이 유래된다는 뜻이에요. 새순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지기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쑥이지만 목본식물이라서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위지기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사실은 인진이 맞습니다. 다 죽은 줄기 같은 데서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인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더위지기를 인진이라고 한 것은 이게 효능적으로 봤을 때 인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인진이기 때문에 인진쑥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살아가는 모습이 인진이지 효능이 인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더위지기는 정품 인진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진이라고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또는 설명한 대로 인진을 넣은 엿을 판다거나 인진 조청을 판다거나 했을 때 그 맛이 정말 쓰다면 그것은 정품 인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품 인진은 방금 처음에 설명한 사철쑥입니다. 이 사철쑥도 땅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묵은 줄기에서 새순이 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철쑥도 살아가는 생태 자체가 인진입니다. 묵은 줄기에서 새순이 나기 때문에 인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철쑥의 효능이 진짜 인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사철쑥이 정품 인진이고 더위지기는 진짜 인진이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인진쑥이라는 게 정말 인진쑥이 아닌 것도 있다. 그게 더위지기라면 진짜 인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더위지기를 진짜 인진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 더위지기를 인진쑥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철쑥이라는 식물이 진짜 인진이고 더위지기는 진짜 인진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더위지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진과 살짝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